아이고.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좋았죠? 10분 더 쉬어서. 오늘이 4월 15일이죠. 네. 내일이 벌써 4월 16일이네요. 오늘 바깥에 회의가 있어서 두 번이나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희한하게 택시 기사님 두 분 다 내일이 세월호 2주기군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뒷이야기는 두 분 다 없으셨는데 그런 걸 기억을 하신다는 게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내년이 벌써 그렇구나 싶기도 하고. 2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던 날은 수요일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외부 강의를 나갔는데 저녁 강의였어요. 저는 그 사건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녁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뭐 배가 침몰했다, 뭐 이런 상황 얘기하면서 거의 뭐 구조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밤 한 9시 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뉴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목요일이었죠? 하루 종일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금요일날 똑같이 전자기로 수업을 하다가 이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생겨난 문제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도 최종적으로는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무 영역에 갔을 때 전문가로서 뭔가 의연한 자세로 자기의 신조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전문가가 지녀야 될 자기 가치관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잘못된 구조에 영합하고 했을 때 나타나게 될 무지막지한 잘못된 결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학원은 뭔가 제대로 된 입장에서 기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윤리적인 그러면서 이렇게 강단이 있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똑바로 차리고 전문가로서 할 일을 하자. 이런 기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오늘은 또 우리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2장 4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인데요. 중간고사 시험은 따로 없고 과제를 내릴 거예요. 근데 그 과제를 두 가지 중에 뭘 낼까 지금 고민 중에 둘 다 내면 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과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그 매 학기 하나 주제 정해가지고 기록물 아카이빙 해야 되잖아요. 하고 계세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 어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데 아무도 와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그 카톡 방도 좋고 아무 때나 찾아와서 문의를 하면 뭐 이런 게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 시간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또 논의해보고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계속 물어봐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뭐 아톰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오메카 이용해서 전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톰하고 오메카 시스템을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그 뭔가 서버를 하나 마련해서 제공을 해줬었어요. 계정을.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톰과 오메카 사이트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 아름이가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실패 중이에요. 곧 성공해가지고 매뉴얼을 완성해가지고 나눠줄 건데 이번 다음 주 그 시험 대신 과제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기에 아톰과 오메카를 설치해서
그 학기마다 그 아카이빙한 과제를 등록하고 전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그 서비스 이용료. 좀 비싸요. 무려 1달러야. 그래서 그게 얼마 이렇게 결제됐더라고요. 저도 패스하느라고 해봤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해요. 근데 딴 사람 걸로 되니까 누가 좀 꺼줘도 되지. 1,000얼마. 커피 한 잔 사주면 생기고. 그래서 그 가능하면 뭐 2, 3일 내로 좀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100%할 테니까 그 설치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몇몇 그룹 지어서 같이 모여서 하세요. 여기서 해도 되고, 그죠? 모여서 같이 하면서 단계적인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하면은 모두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았죠? 네. 과제가 뭔지 알았죠? 자, 2장 4절로 가볼게요. 2장 4절 주제가 전자기록의 품질 요건인데, 어찌 보면 이제 전자기록이 뭐냐, 전자기록의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품질 요건 4가지. 그 4가지는 법령에도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진본성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가 신뢰성을 갖춰야 된다. 뭐 순서는 상관없이 두 번째 무결성을 해도 되고, 세 번째 무결성을 갖춰야 된다. 네 번째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 된다. 그 영어로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본성, 그 4가지 품질 요건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4가지 품질 요건이 미시하진 않아요. 미시하지 않다. 미시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고 이그조스티브가 철자가 어떻게 되죠? 되게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얘는 어떠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전자기록은 이런 걸 만족해야 돼 라고 해서 4가지 특성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미시하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기록과 관련된 특성을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잡아내냐.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뮤추얼리. 그러니까 그 4가지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 4가지가 서로 다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콜렉티블리 이그조스티브 하다는 것은 그 4가지 특성을 다 합쳐서 보면 전자기록이 갖추어야 될 모든 품질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4가지는 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서로 중첩돼 있어요.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이 진본성 완전히 별개, 신뢰성 완전히 별개, 무결성 완전히 별개, 이용 가능성 완전히 별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어떤 거는 중첩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결성 개념은 진본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본이려면 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신뢰성은 조금 달라요. 이용 가능성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무결성 같은 개념은 진본성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그 개념이 이렇게 상호막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렇게 봐야지, 하나하나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본성과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같은 건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진본성, 어떤 전자기록이 있는데 걔가 진본이냐 아니냐, 진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진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물리적 특성, 구조, 내용 등의 내적 증거에 근거하여 그 어떤 대상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진짜다. 그래서 어떤 전자기록이 이거는 진본성을 갖췄어 라고 하는 건 진짜야. 그때 그 상황에서 그 기관의 어떤 생산자가 만든 그 문건이 맞아.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 얘기는 누군가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꾸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훼손시키거나 조작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본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훼손된 거냐 아니냐, 조작이 된 거냐 아니냐 이런 것과 구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공문서 학에서의 진본 문서에 대한 뭐 정의나 법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본 문서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또 있다라는 걸 봐두고, 우리가 전자기록물이 다량인 그런 환경에서 전자기록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대상의 전자기록이 진본도 아닌 것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진본인 전자기록을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진본인 전자기록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전자기록이 존재하는데 얘가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진본이라는 확신하에, 그 확신이라는 건 확신인지 무슨 진짜 툭 떨어지는 물질이 딱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확신하는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아, 이게 진본이구나, 진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체크해보고, 체크해봤더니 진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진본성은 진본임 또는 진본과 등가인 상태를 지칭하는 기록의 어떤 품질에 대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그 오센티시티 말고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진본성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좀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진본을 확인한다, 오센티케이션한다. 어떤 기록이 있는데 얘가 진본인가 아닌가를 그죠, 확인해가는 과정이 오센티케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이 진본인 걸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록이 진본성을 띠고 있다, 진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현재 그 상태가 그러하다. 여러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ISO 15489 들어봤죠? ISO 15489는 기록관리 쪽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ISO 표준에다가 앞에 KS가 붙은 거는 코리아 스탠다드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ISO 15489 표준을 전문을 다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코리안 스탠다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뒤에 보다 보면 ISO 표준인데 무슨 번호가 있는데 앞에 KS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전문을 다 영어인 건데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 표준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진본 기록에 대해서 15489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네요. 기록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진본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생산했거나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로 생산했거나 보냈는지 확인이 되면 진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기록에 명시된 시간에 생산되어졌거나 보내졌는지 확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뭔가 이 기록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나 배경 같은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날짜 같은 거, 시간, 뭐 생산된 시간 같은 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맞다라고 하면 진본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이외에도 그 세 가지는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는 기록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생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상한 내용을 생산해서 마치 진짜 기록이 있는 것처럼 집어넣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적인 추가나 또는 진본인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열어가지고 내용을 변조하거나 또는 기록을 없애버리거나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잘못된 조작을 할 수 없게 정책도 만들고 절차도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야지 진본인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이 진본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조건들을 잘 갖춰서 진본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보관이 될 때도 어떤 좋은 환경에서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6페이지에 가보면 전자기록은 우리가 그 비트스트림을 만들어봤잖아요. 비트스트림 만들어봤고 여러분도 예를 들면 노트북에 여러분 PC에 아래 한글로 만든 어떤 문서 보고서나 과제문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뭐 그거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쉽게 카피해가고 USB에 담아가고 가서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 이게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맞는데 증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뭔가 이름도 똑같고 비슷한 내용을 가진 어떤 문서가 있는데 또는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카피해갖고 살짝만 바꾼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서 자기가 만든 것이냐 주장을 했을 때 저건 내거 카피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진짜 원래 작성자고 저 사람이 내 거를 복사한 다음에 일부만 좀 고쳐가지고 자기가 작성한 것이냐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증명하는 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기록관리 기관에서는 그런 전자적 객체가 한두 개 많은데 걔를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될 거고, 또는 뭐 어떤 기록관에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뭐 요즘 원문 공개라든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에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의 어떤 사람이 서비스되는 그 전자기록의 원문을 가져간 다음에 살짝 위조해가지고 그게 마치 공문서 내용이나 마치 오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원문은 저 내용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원문을 보여주고 원래 원문을 보여주고 저 사람이 위조한 그 내용과 서로 어느 부분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여기가 진본이고 저거는 가짜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짜다라고 볼 수 있는, 진짜다라고 증명해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한 거겠죠. 어쨌든 전자기록 진본성을 유지하려면 복제나 보존 절차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거나 뭐 이전이 될 때 변조되지 않게 보호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사본이 나갈 때는 꼭 진본과 내용적으로 같게 진본 사본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인 어떤 사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본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자기록은 그런 카피가 너무 쉽기 때문에 카피가 너무 쉽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쉽고 그랬을 때 살짝 변조됐을 때 이게 원래와 같은지 아닌지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본성을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고, USB가 아니라 UBC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유니버시티 미국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을 얘기를 하는 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이 기록관리 쪽에 뭐 전자기록 관리에 관련된 초기에 그런 관심이다. 전자기록은 복사도 쉽고 위변조도 쉽고, 왜냐하면 편집기만 있으면 탁 열어가지고 한두 글자 고친 다음에 다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진본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19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UBC에서 먼저 그런 전자기록 진본성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인터파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전자기록을 장기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파레스 프로젝트 결과를 좀 이따 이제 같이 인터넷에 찾아볼 건데요. 이 인터파레스 프로젝트에서는 UBC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진본성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본성을 기록이 기록으로서 갖는 신빙성, 즉 그 기록이 피방하는 바 그대로의 기록이며 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정의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인터파레스 프로젝트는 지금 4차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파레스 프로젝트에서 또 내린 성과 중에 하나는 진본성이라고 하는 것의 하위 속성으로 정체성과 무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정립을 해서 진본성을 평가할 때의 요건에 반영을 했어요. 좀 이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공부할 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RDB에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테이블이다. 근데 그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도록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는 그 필드에 들어가는 값이 서로 다 다른가.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의 얘는 우리들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 번호라든지, 운전면허 번호라든지, 또는 명지대에 입학한 여러분한테는 한 번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런 프라이머리 키처럼 역할을 하는데, 그 프라이머리 키 값은 다른 사람의 프라이머리 키 값과는 절대 겹치지 않는. 그래서 바로 그 정보, 그 레코드를 하나로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한 아이템별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이 아이템과 저 아이템이 섞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템 단위로, 기록 건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즉 기록을 고유하게 특징 짓고 그것을 다른 기록과 구별하도록 하는 기록의 특성. 그래서 예를 들면 기록마다 만약에 아이디를 우리가 부여했다면, 관리번호든 뭐든 아이디를 부여했다면 그 아이디 값으로 기록 건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아이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붙이는 값들인 경우가 많고, 그거 대신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 기록 건의 제목이라든가, 그걸 생산한 사람이라든가, 생산한 일시라든가 그런 값들이 조합이 되면, 그죠? 조합이 되면 그 기록이 하나로 거의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문서를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제목으로 만든 문서는 다 하나 존재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기록을 다른 기록과 구분해서 딱 특정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메타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것으로서 확보되는 기록의 정체성,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진본성이든 신뢰성이든 뭐 무결성이든 이용 가능성이든 그런 모든 기록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첫 출발점은 모든 기록은 하나씩의 구별이 돼야 되는 거야. 기록건 이런 식으로. 그런 정체성이 일단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본성이든 뭐든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 위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진본성의 하위 개념으로 진본성이 확보가 되려면 정체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무결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기록 한 건이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고, 확보가 돼야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걔가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지. 뭐가 손 타거나 변조되거나 하지 않았으면 걔를 진본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언제, 누가, 왜, 그걸 만들었지, 무슨 제목으로 하는 기본 정보가 있어야 정체성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진본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만들어진 문서냐, 누가 만든 거냐, 언제 만든 거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 진본성을 확인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그 진본성, 오센티시티하고 진본 확인 또는 진본 인증에 해당하는 오센티케이션하고의 차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진본성은 전자기록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품질 상태, 진본성을 갖고 있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거고, 오센티케이션, 진본을 확인한다, 진본을 인증한다는 것은 어떤 기록이 있는데 얘가 진본일까 아닐까 지금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 진본으로 판별될 수도 있고 진본이 아닌 걸로 판별될 수도 있죠. 그런 과정, 그 과정을 진본 확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본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관심사겠죠. 기록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기관에서 우리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덩어리를 보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만약에 다 훼손되거나 조작된 진본이 아닌 기록이라면 빨리 알아채고 거부해야 되거든요. 이관을 받지 말든지, 이관이 되어왔지만 의미 없는 기록이에요. 진본이 아니면. 버려야죠. 그걸 보관할 이유가 없죠.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관리할 이유도 없죠. 진본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쨌든 기록관 입장에서는 어떤 전자기록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진본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돼요.
진본일 때만 그 다음 행위가 의미가 있어요. 보존을 하는 행위가. 그래서 어떻게 진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냐, 그 인증의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우리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페레스 프로젝트에서는 진본성에 대한 벤치마크 요건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록을 보존하는 보존자가, 그러니까 기록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아키비스트가, 또는 어떤 기록을 보관 관리하는 곳에서 전자기록이 들어왔을 때,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전자기록에 대해서 이게 진본인가 아닌가 평가하는 기준, 그걸 이제 벤치마크 요건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터파레스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물로 이런 요건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에 맞춰가지고 다 확인을 해요. 8가지다. 8가지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좀 이관된 기록물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건에 다 충족해요. 요건을 다 만족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록들은 진본일 것 같다. 진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진본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한다. 이런 표현 안 쓰죠. 추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이제 메타데이터, 주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메타데이터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추정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신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 그래서 이 벤치마크 요건을 충족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진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건이 총 8개가 있고, 그 8개가, 이건 이제 간략 버전인데, 8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8개 중에 첫 번째, 뭐, 기록의 표현과 속성, 연계, 뭐, 이런 내용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기록의 정체성이 잘 확보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 기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관리되는 과정에서 무결하게 뭔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추정을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그 기록 그 자체도 보지만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게 어떤 기록의 내용을 보여주는 메타데이터도 있고, 기록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출처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록이 기록 관리 단계로 넘어와서 그 이후에 뭐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적분 통제가 아주 잘 되는 상황에서 뭐 보존이 되고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관련된, 그리고 또 기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언제 누가 무슨 이유로 조치를 어떤 걸 취했다라든지, 이런 감사 정적 같은 게 잘 남아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본이다 아니다를 나중에 추정하고 달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록 관리 과정을 메타데이터로 잘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기록이 생산될 때부터 확보되는 그런 메타데이터, 기록 자체에 대한 내용에 연관된 그런 메타데이터가 있고, 또 한 덩어리는 기록이 관리되는 과정과 연관된 기록 관리 과정을 담은 그런 메타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진본성을 파악할 때는 원래 기록의 메타데이터지만 관리 과정의 메타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나 막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전자기록을 막 볼 수 있고 막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전자기록이 무결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권한이 있는 사람만 로그인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기록을 볼 수 있고, 뭐 카피할 수 있고, 이래야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야 거기에 있는 전자기록이 진본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의를 해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터파레스에서는 벤치마크 요건 말고 또 베이스라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또 개발했어요. 자, 좀 전에 벤치마크 요건은 이 기록이 진본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었죠. 베이스라인 요건은 뭐냐면 현재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록이 진본이에요.
근데 얘를 어떤 이유, 필요에 의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랬을 때 진본인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사본을 만드는 방법, 그 요건을 밝혀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것도 잘못 만들면 남들이 보기에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사본이 돌아다닐 때 얘가 진본이 맞나? 진본인 상태인가? 이거를 확인을 못 받으면 걔가 효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베이스라인 요건 세 가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